자, 이번 수업부터는 두 번째 컴퓨터 비전 어플리케이션, 즉 지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챕터 초반에 이미 간략히 설명을 했지만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주어진 인풋 이미지를 몇 개의 미리 프리디파인된 오브젝으로 그룹핑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좀 더 큰 시야에서 보면.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개에 해당하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고양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룹핑을 하고 등등등. 그런데 저거를 이제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결국 every single 픽셀을,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을 프리디파인된 캐리고리 중에 하나로 뭐 독인지, 캣인지, 그래스인지, 우드인지, 혹은 뭐 이 인풋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뭐 스카이라든가 하늘 등등등으로 미리 디파인된 캐리고리로 나누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수학적으로 엄밀한 데피니션이 될 텐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트레이닝을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니까 마치 하나의 픽셀을 뉴럴넷에 넣어서 그게 뭐 덕인지 캣인지 등등등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각 픽셀이 독립적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예컨대 녹색이면, 요 하나의 픽셀이 녹색이라면 뭐 아무래도 뭐 덕이나 캣보다는 뭐 그래스로 클래시파이 될 확률이 높을 테니까 뭐 랜덤하게 찍는 것보다는 애큐러시가 높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를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여전히 수학적으로는 각각의 픽셀을 클래시파이 하는 게 맞지만 그 픽셀을 포함하고 있는 오브젝이, 뭐 예를 들어 이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특정 픽셀의 요 값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오브젝, 그 다음에 그 밖을 벗어난 다른 네이버링 픽셀 값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이미지 어떤 컨텐트 차원에서의 코렐레이션, 픽셀 간의 코렐레이션을 같이 고려를 해서 그 픽셀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의미 있는 높은 애큐러시를 갖는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오겠죠. 너무나 자명하게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영상을 인풋으로 받아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어떤 하이 레벨의 피처를 뽑아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처 엑기스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런 애브스트랙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써왔던 그런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도 앞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나오는 어떤 피처 엑기스 혹은 애브스트랙션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차이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렇게 뽑혀진 이 피처 엑기스, 그죠? 굉장히 불필요한 거는 제외하고 압축적으로 이 주어진 인풋 이미지의 특성을 혹은 피처를 잘 나타내는 그런 정제된 그런 피처들을 인풋으로 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게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거의 의미는 뽑혀진 피처 스페이스를 굉장히 복잡하게 파티셔닝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이미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차이는 이 뽑혀진 피처 엑기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다시 원래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한 그런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사용되는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제너럴한 구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런 피처를 뽑아내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그 과정이 이제 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컨볼루션 레이어 설명할 때 언급을 했지만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간략히 얘기는 했지만 인코딩이라는 건 굉장히 제너럴한, 뭐 딥러닝, 머신러닝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로우 데이터를 좀 더 컴팩트하게, 불필요한 거는 좀 제외하면서, 하지만 휴먼 레벨에서는 보통 이해하기 힘든 그런 피처를 잘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트랜스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JPG, 뭐 이미지 컴프레션 등을 예로 들었었고, 뭐 또 하나의 예는 어쩌보면 이게 좀 더 제너럴한 인코딩의 이그젬플이 될 텐데,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할 때 예를 들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raw 데이터는 보이스 시그널이죠. 스피치 시그널인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트랜스미션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비트 수가 적게 필요하도록 컴팩트하게, 하지만 모든 어떤 중요한 정보는 그대로 담고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코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코딩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미 봤지만 다운샘플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샘플링도 역시 굉장히 제너럴한 시그널 프로세싱 터미널로지인데, 보통 그 샘플 숫자를 이제 줄인다라는 의미에서 다운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다운샘플링이 일어나는 디멘전은 사실 이 width와 하이트로 표현되는 요 스페셜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뭐 200 by 200인데 쭉 거치고 나면 뭐 예를 들어 뭐 50 by 50, 그죠? 혹은 뭐 더 적게 그렇게 다운 사이징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이 이제 다운 샘플링 된다는 얘기고, 근데 사실은 이 피처를 나타내는 이쪽 세 번째 뎁스에 해당하는 디멘전은 보통 늘어나죠. 그래서 그 디멘전은 제외하고 요 인플레인 디멘전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에서 다운 샘플링을 사용한다, 혹은 다운샘플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했던 오퍼레이션이 이제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를 줘서 2 또는 3을 둬서 줄인다거나, 혹은 풀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혀진 피처 엑기스를 다시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갖는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역시 인코딩과 마찬가지로 디코딩도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압축된 그런 피처를 혹은 뭐 다른 형태의 어떤 트랜스폼된 데이터를 사람 휴먼 레벨에서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리스토어하는, 복원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무선 통신에서 어떤 뭐 스피치 시그널을 그 트랜스미션에 아주 적합한 그런 형태로 인코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인코딩된 그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시 원래 스피치 시그널로 복원하는 과정을 뭐 디코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경우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인풋 보이스 시그널과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서의 이제 디코딩은 원래 이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원하려면 어느 정도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원래 이미지가 아니라 각각의 클래스별로 그룹핑된, 그죠? 그렇게 그룹핑된 그런 픽셀 값을 갖는, 하지만 동일한 인풋 사이즈와 같은 동일한 사이즈를 갖는 그런 일종의, 이것도 이미지죠.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역시 이제 스페셜 디멘전,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만 놓고 보면 이제는 사이즈가 점점 올라가야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50 by 50으로 줄어들었던 거를 다시 200 by 200으로 늘려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샘플 숫자를 늘리는 과정을 역시 일반적으로 업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이제 제너럴한 그 시그널 프로세싱 터미널로지이고요. 그럼 이제 메인 퀘션은 어떻게 우리가 업샘플링을 해서 이 원래 사이즈 200 by 200으로 되돌릴 것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그 다운샘플링에 이제 기여를 했던 요 스트라이드 컨볼루션 풀링을 언두하는 오퍼레이션이 뭐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샘플링 스킴들이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일한 그 오퍼레이션을 여러 가지 그 터미널로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파퓰러한 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 것 같고요. 뭐 업 컨볼루션, 뭐 혹은 뭐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 혹은 뭐 디컨볼루션, 이런 용어들이 최근 이제 동일한 내용에 대한 그 페이퍼에서 언급이 됐는데, 한 가지 이제 부연하고 싶은 거는 디컨볼루션은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원래 그 수십 년간 그 시그널 프로세싱 커뮤니티에서 특정 어떤 오퍼레이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미 사용이 돼 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그 디컨볼루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이제 매트릭스 표현했을 때 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오퍼레이션이다라는 그 사실에서 생겨난 이름인데, 사실은 디컨볼루션은 굳이 매트릭스를 표현을 하자면 마치 그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른 그 오퍼레이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 왔기 때문에 디컨볼루션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격적인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데피니션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D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필터 사이즈가 3, 스트라이드가 1, 그 다음에 지로 패딩을 안 한, 그 다음에 이제 인풋 그 벡터의 길이가 5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인풋 그 시그널을 1, 2, 3, 4, 5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필터 사이즈가 3이었죠. 그거의 필터 코에피션트가 A, B, C라고 하면 뭐 요거의 컨볼루션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역시 이전에 동일한 이러한 1D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매트릭스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것도 역시 이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을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3x5짜리 매트릭스 C를 정의를 하면 이 두 개의 곱이 바로 이 컨볼루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몇 개만 해보면 요거와 요거를 이너 프로덕을 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요 첫 번째 엘리멘트와 같고, 뭐 그 다음 얘와 얘를 이너 프로덕을 하면 역시 얘가 나오고 또 얘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굳이 뭐 일일이 다 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요 C 매트릭스 C의 사이즈는 3x5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요 컬럼 숫자는 인풋이 요게 랭스가 5이니까 5일 수밖에 없고, 이미 우리가 뭐 그 컨볼루션 데피니션으로 구해 보면 요게 결과가 엘리멘트를 3개를 갖는 벡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로우의 행의 개수가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3x5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배운 내용이지만 결국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요 1D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C를 어떤 매트릭스 C를 이렇게 3x5 그 매트릭스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곱을 하면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컨볼루션 데피니션을 통해서 그 배웠던 그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뭐냐? 뭐 이미 제가 언급을 했지만 좀 전에 그 원래 트래디셔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매트릭스 벡터 표현으로 나타낼 때 썼던 바로 그 매트릭스 C, 그거를 트랜스포즈 취한, 그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원래 C가 3x5였는데 트랜스포즈 하고 나면 5x3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어떤 생기는 오퍼레이션, 어떤 프로시저가 있죠. 바로 그 오퍼레이션 혹은 프로시저를 우리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미 매트릭스 C가 3x5라는 게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취한 결과가 5x3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C 트랜스포즈로 데피니션 되는, 디파인 되는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인풋 시그널이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컬럼 개수가 3이니까 인풋은 무조건 3이어야 하고, 그 결과는 길이가 5짜리인 그런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사이즈 관계는 이미 그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미 얘기했지만 인풋이 길이가 3짜리인 벡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2, 3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를 역시 뭐 벡터 매트릭스 프로덕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엘리멘트는 얘와 얘를 내적을 하면, 혹은 이너 프로덕을 하면 이거 나올 거고, 그죠? 뭐 등등등 하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로 나오는 요 5개 엘리멘트를 갖는 컬럼 벡터,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C 트랜스포즈로 정의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결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컨볼루션을 표현할 때 썼던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이 1, 2, 3일 때 그거에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필터 코피션트가 A, B, C인 요거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하면 그거의 결과가 바로 이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 전개가 컨볼루션, 트레디셔널 컨볼루션을 얘기할 때는 원래 그 데피니션을 따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거로 보통 계산을 하고 그거와 이퀴벌런트한 그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를 생각을 했던 거죠. 거꾸로 갔는데 이제는 그때 사용했던 그 매트릭스 C를 트랜스포즈를 취한 다음에 그거를 곱하는 그 과정이 혹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의 결과이다 라고 좀 순서를 바꿔서 정의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요거를 마치 우리가 그 컨벤셔널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을 그 계산할 때처럼 즉 1, 2, 3과 예를 들어 뭐 A, B를 그냥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을 할 때 요 A, B를 이렇게 놔서 요 1, 2와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쉬프트해서 2, 3과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등등등 각각의 결과를 이제 스칼라로 이렇게 정리한 게 바로 컨볼루션 이었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요거를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터 코피션트가 A, B, C였죠. 그 A, B, C를 이렇게 하나씩 쉬프트 시켜서 정렬을 해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리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미 인풋이 3이고 인풋 그 엘리멘트 개수가 3이고 필터 그 코피션트 개수가 3일 때 그 결과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했을 때 결과 길이가 5짜리인 벡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길이가 5가 되도록 쉬프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쉬프트를 그러니까 결국 쉬프트를 2번 해서 총 3개의 라인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각각의 한 줄 한 줄을 하나의 벡터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우리가 인풋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 1, 2, 3을 각각 곱해줍니다. 스칼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1 곱하기 ABC라는 벡터, 2 곱하기 ABC라는 벡터. 근데 요거는 이제 쉬프트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합칩니다.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합치고 나면 여기 첫 번째 엘리멘트는 A밖에 없죠. 곱하기 1 하나만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B 더하기 2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C 더하기 2B 더하기 3A가 되겠네요. 그렇죠? C 더하기 2B 더하기 3A.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정리가 될 거고 그게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결과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혹은 조금 이제 다른 표현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풋 1, 2, 3에 지로 패딩을 적절히 해요. 앞뒤로. 여기서 적절히를 하면 어떻게 되도록 그 필터 그 코피션 사이즈가 3인 요거를 컨벤셔널 컨볼루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길이가 5개짜리 벡터가 나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하나 나오죠. 둘, 셋, 넷, 5. 그죠? 5개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5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0이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원래 그 컨볼루션 코피션트 엄밀히 말하면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코피션트가 되겠죠. 그게 원래는 ABC였는데 그거를 플립합니다. 그래서 CBA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컨벤셔널 컨볼루션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이 CBA를 순서가 바뀐 CBA를 여기 넣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그러면 A만 남겠죠. 그 다음에 하나 쉽도 시켜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그러면 B 더하기 2A만 남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역시 동일한 여기에 와도 동일한 그 다음에 여기에 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컨볼루션 그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이전과 동일한데 스트라이드가 2인 그런 컨볼루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인풋 그 벡터의 길이가 5라고 하고요. 그러면 1, 2, 3, 4, 5에 필터 사이즈가 3이니까 뭐 A, B, C를 이렇게 놓고선 이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가 2니까 A, B, C를 이렇게 놓고 해야겠죠. 그리고 나면 그게 끝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웃풋의 길이는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그 매트릭스 C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1, 2, 3, 4, 5를 이제 곱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컨볼루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의 트랜스포즈 이제 C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2 by 5였는데 이게 이제 5 by 2로 바뀌고 이제는 그거에 어떤 오퍼레이션 대상이 되는 인풋이 사이즈가 2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의 결과의 사이즈가 2였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의 인풋 사이즈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거의 아웃풋 사이즈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5 by 2짜리 매트릭스와 C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길이 2짜리 인풋을 1, 2로 표현해서 실제 그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산을 해보면 될 거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길이 2짜리 인풋에 스트라이드 2짜리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사이즈가 3인, 그래서 그거를 ABC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한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바로 요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게 뭔가 그 살펴본 게 아니라 매트릭스 기준으로 우리가 데피니션을 한 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이제 여기에 매칭을 시킨 거죠. 그죠? 물론 매트릭스를 의존을 하지 않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좀 더 그 컨벤셔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서처럼 표현을 혹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전처럼 이 필터 코피션트 ABC를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차이는 스트라이드가 2였기 때문에 쉬프트를 이제 2번 하는 거죠. 그죠? 2번 하고 그다음 얼마나 더 그럼 할 건가? 뭐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를 이제 확인하려면 결국 이 오퍼레이션의 결과가 길이가 5짜리라는 걸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이미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각각의 요 ABC라는 1D 벡터를 인풋 시그널의 각각의 엘리멘트 값으로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를 곱하고 여기에는 2를 곱해요. 그런데 더하면 여기는 A밖에 없으니까 A. 두 번째 컬럼은 B 더하기 B밖에 없네요. 그렇죠? B.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C 더하기 2A 등등등. 그래서 이미 A, B, C 더하기 2A가 이전 우리가 봤던 결과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그런 그 표현 방법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컨벤셔널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였는데, 요 필터 코피션트 원래는 ABC였던 거를 플립하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하고 지로 패딩을 적절히 해서 이 결과의 사이즈가 5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드 2 때문에 생기는 유일한 차이는 요 인풋 엘리멘트 사이에 0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예. 집어넣어서 실제로 해보면 예를 들어 CBA를 놓고선 컨볼루션을 하면 A만 남죠. 그 다음에 CBA를 하나 슈트시켜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B가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보죠. CBA 그러면 C 더하기 2A죠. C 더하기 2A. 그래서 역시 앞에 세 개가 동일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나머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엘리멘트도 한번 각자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1D 컨볼루션 혹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만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로 영상을 다룬다는 가정하에 2D 버전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기를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3x 3일 때 이러한 그 파라미터를 갖는 2D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2D 컨볼루션을 이제 연산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확인해야 될 것이 과연 이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뭔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directly transposed convolution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transposed convolution의 인풋이 3x 3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의 아웃풋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에 이러한 필터 그 파라미터를 갖는 컨벤셔널 컨볼루션을 가해줘야 그 아웃풋이 3x 3이 나오겠느냐를 거꾸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미 나와 있지만 정답은 5x5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5x5라는 어떤 인풋 이미지에 이러한 필터 파라미터를 갖는 컨벤셔널 컨볼루션을 해야 그게 3x3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야 3x3을 인풋으로 하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했을 때 그게 바로 5x5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의 결과는 이제 5x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아웃풋의 사이즈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그 오퍼레이션을 좀 더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그 스키매틱으로 마치 우리가 트래디셔널 컨볼루션 할 때처럼 그 상응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이미 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따오면 이런 식이었죠. 일단 사이즈가 5x5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5x5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였죠. 여기서 이제 3x3 2D 필터이죠. 저 3x3을 배치를 하는데 쉬프팅을 시키면서 배치를 하죠. 그래서 총 이제 쉬프팅이 가능한 위치가 9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각각의 위치별로 요 인풋 이미지에 각각의 엘리멘트를 곱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왼쪽 위 코너에 요 원래 3x3 필터 코에피션트를 배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1을 곱하는 거였죠.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겠죠.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쉬프팅 한 다음에, 즉 여기에 요 원래 3x3 그 코에피션트를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요 인풋 엘리멘트, 즉 0을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모든 엘리멘트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하나 더 쉬프트 시켜놓고 거기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 3x3 코에피션트에 음수가 붙는 결과가 이제 여기 나오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는 동일한 3x3을 아래로 하나 쉬프트 시켜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0을 곱하면 모든 엘리멘트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총 9가지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엘리멘트 와이즈로 서미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은 5x5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역시 요 서메이션 하는 것도 몇 개만 좀 해보면 요 1,1에 해당하는 거는 저 위치에 컨트리뷰션을 만드는 게 지금 여기에서밖에 없죠. 그죠? 요놈. 요거 말고는 다른 어떤 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 요 1,1에 해당하지가 않죠. 전혀 컨트리뷰션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냥 1이 오는 거고, 요 1,2에 해당하는 거는 컨트리뷰션이 여기 0, 0,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그게 다죠. 그래서 그냥 0이고, 조금 좀 떨어진 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3,1에 해당하는 거는 컨트리뷰션 여기 없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네요. 그래서 이 1과 0과 2를 더하면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총 25개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요 엘리멘트 값들을 합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각자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드 2짜리 한번 해볼까요? 마치 1D에서처럼 역시 여기서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2x2였고 필터 그 파라미터가 이와 같다고 하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는 그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이러한 사이즈를 갖는 인풋에 적용을 했을 때 아웃풋의 사이즈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거꾸로 어떤 이미지 사이즈에 이러한 필터 사이즈를 갖는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2x2가 나오겠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5x5죠. 즉 5x5 컨볼루션 그 인풋 이미지에 이러한 그 필터 파라미터를 갖는 컨볼루션을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을 하면 그게 바로 2x2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역시 이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는 그 3x3 그 필터가 요 5x5 내에서 쉬프팅 어라운드 하는데 스트라이드 2로 움직이니까 결국 총 가지수가 요 4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제일 왼쪽 위 코너에 있을 때, 그다음 오른쪽으로 2칸 옮긴 경우가 이거,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 아래쪽으로 둘 다 2칸, 그죠? 그런 다음에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 2x2 인풋 그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멘트를 상응하는 그 위치별로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1을 곱한 게 요 값이고요. 그러니까 동일하죠. 변하지 않았고, 요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요거죠. 그죠? 부호가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거에 2를 곱한 게 이와 같겠죠. 등등등.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전에서처럼 엘리멘트별로 각 위치별로 그 상응하는 엘리멘트를 다 썸업하면 우리가 원하는 5x5 매트릭스가 혹은 아웃풋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각자 몇 개 위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2D인 경우에 width, height,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만 우리가 따져봤는데, 실제로 뭐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3D 매트릭스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인, width와 height를 나타내는 디멘전 말고도 이 뎁스 쪽으로 디멘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뎁스 쪽 디멘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앤서는 그냥 똑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트래디셔널 컨볼루션 할 때처럼 똑같아서, 뭐 예컨대 뭐 인풋 사이즈가 22바이 22바이 40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가 3, 스트라이드가 2, 지로 패딩 없고 채널 수가 20인 이제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하겠다. 그랬을 때 뭐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건가, 그 다음에 아웃풋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알아야 될 텐데, 결국 필터 사이즈가 3이니까 3x 3이라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원래 인풋에서의 요 뎁스 쪽 디멘전, 즉 4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국 3x 3x 40을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요 3x 3과 22x 22를 어떻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엮을 건가, 그 결과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죠. 오늘 내내 배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가 45x 45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3x 3을 45x 45라는 인풋 이미지에 그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는 트래디셔널 컨볼루션을 해야 22x 22가 나오죠. 그래서 거꾸로 이러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의 아웃풋이 45x 45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 첫 번째 그 뎁스 디멘전의 3x 3과 22x 21을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하면 뭐 어떤 그 45x 45 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3x 3을 역시 요 두 번째 뎁스에 해당하는 22x 22에 적용을 하면 역시 동일한 사이즈 나올 거고, 그런 거를 다 더하면 45x 45라는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채널 개수가 20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요놈과 이제 요놈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하면 역시 45x 45가 하나가 더 나와서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구했던 45x 45에 컨캐터네이트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0번을, 이게 이제 총 20개일 테니까 20번을 컨캐터네이트 하면 45x 45x 20이라는 사이즈를 갖는 그런 그 3D 매트릭스 아웃풋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역시 트래디셔널 그 컨볼루션에서처럼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도 그 필터 파라미터가 러너블, 즉 이제 학습을 통해서 구해져야 할 unknown 값이라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요 이그젬플에서는 그 unknown 파라미터 개수가 3x 3x 요게 40이었죠. 그 다음에 그거 다시 곱하기 20이죠. 그러니까 총 9 곱하기 40 곱하기 20개의 unknown 파라미터가 지금 요 예시로 든 이러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동안에 그러한 여러 개의 unknown 그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다, 혹은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